2020년식 IG 주행거리는 13만 킬로 정도를 운행한 중고차 검수 이야기입니다. 1960만원의 차량을 구매하신 거예요. 이 차가 1960만원이라고? 아, 왜 다들 중고차 가져오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잘 구매해 오시는 거야. 부럽게. 부러워. 한없이 부러워. 나는 다 퍼진 차만 가져오는데 제 팔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1960만원에 구매하신 그랜저 IG, 이 차량을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의뢰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희에게 차량 성능 기록부를 다 보내주셨는데 뭐 차량 성능 기록부가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차량 성능 기록부상에는 오일 누이가 1도 없고 사고도 1도 없고, 고객님께서 정말 신차 때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최대한 정말 아꼈던 차량이라고 건너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차량 성능 기록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이 차량이 왜 저렴하냐?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택시였던 차량이에요. 택시. 2020년 10월에 출고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13만 킬로를 탔다는 것은 운행을 많이? 보통 모르겠어요. 전 차주께서 일을 많이 하신 건지 조금밖에 안 하신 건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저희 샵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2020년에 맞는 이 차량의 컨디션만 확인해 달라고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먼저 차량을 올려보기 전에 테스트 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 테스트 운전을 꼭 해야 됩니다. 13만 킬로 정도 운행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체 소음이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체 소음이 시작됐거나. 고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하체 소음은 거의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데 아침에만 방지턱을 넘을 때 소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오후가 되면 하체 소음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게 찌걱찌걱 소음이 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방지턱을 넘을 때 꾸걱, 찌걱.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빌어먹을 찌걱찌걱 소음은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시작되고, 방지턱을 넘어보면 났다. 아침부터는 작게 나가지만 분명히 납니다. 아, 천천히 넘으면 안 나네. 조금 강하게 넘어야지만 꾸걱, 삐걱 소음이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에서 테스트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페 여러분들 다 아시죠? 테스트 운전은 여러가지 조건에서 해봐야 된다는 사실. 왜냐면 지금 주행거리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거 빼고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변속감도 나쁘지 않고 차량에 쏠림도 없습니다. 정차 시에 특별한 또 진동도 발생하지 않고요. 괜찮은데? 노면이 안 좋은 것도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체 소리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장재가 비벼지는 소리,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의 컨디션이 먼저이기 때문에 13만 킬로 정도 됐으면 몇 개 정도는 하체 소음이 발생을 해줄 것 같은데, 정말 의외로 소음은 딱 하나, 찌걱 소음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단 제가 주행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하체 소음을 들어봤을 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컨디션이 거의 신차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샵으로 다시 들어가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변속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연식은 얼마 안 된 차량이니까 그렇다 쳐도 주행거리가 13만 킬로 넘어가면 변속감에도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얘는 변속감이 너무 좋은데요. 아주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리고 또 좀 강하게 급가속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두 시점 모두 출력이나 변속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없어요. 택시로 우행했던 차량이라서 아주 작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이 무색할 만큼 전반적인 컨디션은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빨리 차량을 떠보고 싶어요. 이 차를 이 가격에 사셨다고? 주행 소음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신차라고 해도 믿겠어요. 누가 13만 킬로래?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컨디션 좋지? 이야. 이거는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세팅한 수준이 아니에요. 본래 이 차량의 주인이셨던 그분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특별하게 어딘가를 부분 도색을 했다거나 핸들을 교환했다거나 도어를 교환했다거나 또는 판금수를 했다거나 사고가 정말 1도 없었던 차량이에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이런 차는 새 차로 얼마나 하지? 저렴한 거겠죠? 뒤쪽 트렁크 쪽도 사고가 1도 없었던 차량입니다. 엔진님 상태만 봐도 대부분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윗부분만 깨끗한데, 이거는 윗부분만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반짝반짝반짝해요. 차량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모두 다 깨끗합니다. 적게 운항하신 편도 아닌데 정말 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외관과 안쪽에서 흠을 잡을 게 없습니다. 잡을 게. 이런 차를 사야 돼. 에어컨도 잘 나오고. 설마 차량을 판매하실 건데 엔진오일 교환 안 하셨겠죠?
오, 이거 엔진을 교환하는데요? 에어클리너가 너무 깨끗해요. 이 차량을 왜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차주분의 정성이 진짜 느껴집니다. 엔진을 교환한 지도 정말 얼마 안 된 차량이에요. 배터리도 교환하셨네요. 작년 여름에 교환하셨어요. 실내는 세 가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전석 도어 트림에 무언가 인적으로 피스를 박았던 흔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흔적들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석 뒤쪽이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 밖에서만 열 수 있어요. 택시 차량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뒷좌석 매트 밑에서 엄청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본래 고객님께 돌려드리기도 뭐하고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욕심이 나요. 따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돌려드려야 되나? 이거 찾고 계실 수도 있잖아. 소중한 거 아니야? 딱 한 가지, 정말 다 좋은데 제 기준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택시 차량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놔야지 추후에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포지션만 취하는 거 보셔도 다들 아시겠죠? 아, 우리한테 좋은 게 있지?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택시 차량에는 이런 게 올라가 있죠.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거한 흔적이 보입니다. 구멍을 메꾼 흔적이 딱딱 보여요. 얼핏 봐서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퍼티를만 메꿨다면은 퍼티가 갈라졌을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차를 해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윗부분을 그냥 퍼티만 작업하지 않고 용접을 해서 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하셨겠죠?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카메라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랜저 IG의 하체 상태는 어떨지 한번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와 엔진룸의 청결도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은 8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미쳤다. 이거 하체 상태 정말 미쳤다. 뭐지? 왜 부식도 하나 없지? 13만 킬로 운행하는데 머플러에 부식도 없는데요? 아닌데 내가 아는 바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몇몇 개 하치품은 교환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방지턱을 넘을 때나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면 뒤쪽에서 올려오는 하체 소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인데 이 차량은 뒤쪽에서 소음이 1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게 내측마모가 있긴 하지만 타이어가 울퉁불퉁하게 달진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할 때가 됐고 나머지 뒤쪽 하체 컨디션은 고무 부싱의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13만 킬로를 운행하는 동안 이런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전 고객님께 보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만약에 부품을 교환하지 않으셨고 뭐 수리를 하신 게 없으시다면은 본래 컨디션은 어떻게 이렇게 운전 습관만으로도 유지할 수가 있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작사의 품질이 좋아진 건가? 택시 차량의 경우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인데 지난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이 차량은 뒤에서 충격도 한 번도 없었던 차량이에요. 만약에 보험 수리가 아닌 일반 수리가 있었다면은 이거 작업하신 분한테 제가 가서 배워야 돼요. 정말 100% 무사고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작업하신 겁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사고 차량인 게 확실합니다. 뒤쪽 범버도 교환을 하거나 뭐 손대 흔적이 전혀 없어요. 택시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들보다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차량들이 사고의 흔적이 조금씩은 있는데 완벽합니다. 완벽해. 제가 제 영상에서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차량은 정말 완벽해요. 차량의 하체 부분도 세차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 같아요. 13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갑자기 현타 오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는 주행거리가 한 50만 탔어도 괜찮은데 다음번에는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 부활차로 도전해볼까? 아, 근데 저는 뽑기를 잘 못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말도 안 돼. 머플러도 깨끗해. 이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운전도 정말 부드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방지턱을 넘을 때 이런 머플러 쪽이나 프론트 멤버 쪽에 아주 작은 충격이 가 있어서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야 도대체. 뭔가 살짝 스친 흔적도 없어요.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아니 머플러 상태가 13만 킬로를 운행하는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아, 얘는 무언가 좀 교환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볼트를 풀었던 흔적이 있긴 한데 교환을 위해서 볼트를 풀은 건지 다른 부분 때문에 부품을 탈거를 한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오일 누이가 1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커버를 탈거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커버를 탈거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의심하는 성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컨디션인데? 본래의 상태 그대로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미션을 교환하셨거나 수리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션을 탈거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미션 쪽도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엔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교환하셨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신 거예요. 수리를 한 흔적들이 곳곳에 다 보입니다. 수리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수리를 해놓고 컨디션이 매우 좋아졌다면 이 다음 고객님께서 돈을 들이실 게 없겠죠.
아마도 보증 수리를 받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연식과 키로수를 계산을 했을 때 보증 수리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보증 수리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제 머릿속을 꽂힙니다. 블럭도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부품들을 탈거했던 흔적들은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볼트에 연장을 사용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거는 실리콘이에요. 엔진오일 상부팬을 탈부착할 때 사용했던 실리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엔진도, 미션도 거의 신품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프론트 멤버를 내려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 무조건 사셔야 돼요. 딱 걸리는 건 루프, 지붕에 있던 그 택시 마크, 그 마크가 잘 수리가 됐기만 바라는 것 뿐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니까요.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저는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매물보다 100만 원 비싸다? 그래도 저는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13만 킬로를 주행한 차라고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저는 프론트 멤버를 빨리 탈거하겠습니다. 프론트 멤버를 탈거합니다. 이 프론트 멤버를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좋은데 하체 소음 딱 한 개가 났다고 하셨죠? 바로 여기서 난 겁니다. 스테빌라이저에서 소음이 발생을 했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스테빌라이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스테빌라이저를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해 주신 상태고 그 전까지 이 소음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차를 산 기념으로 여행을 가시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잠시 일시적으로도 소리가 안 나게끔 로안과 스테빌라이저 부싱에 간략한 조치만 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드리려고 제가 프론트 멤버를 내린 거예요. 와, 멤버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탈 거를 해서 저는 실리콘 스프레이를 좀 뿌려줄 거예요. 그럼 소리가 한동안은 안 날 거라 생각합니다. 스티어링 기어도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우, 소리 심하다. 자, 먼저 가자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불량한 거야. 빡빡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근데 이거 소리 심해요? 아침에 엄청 심해, 아침에. 그리고 낮에도 조금 소리가 작긴 한데, 그래도 심해. 알잖아, 그 듣기 싫은 소리. 아, 그 형 잔소리? 그걸 또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아. 그거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딨어? 소리 안 나. 소리가 안 나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가제트처럼 일시적으로 정신이 들어갈 때가 있지. 부싱들은 조금 더 뿌려줘야겠다. 로아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멀쩡해. 부싱이 전혀 갈라지지 않았어. 차 관리 진짜 A급이야 이거. 완전 진짜 멀쩡한데? 잡아봐. 이 끝에 잡아봐. 흔들어보자. 여기서 소리 난 게 아니야.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형, 그리고 처음에만 차 사주지 말고 나도 이런 차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넌 결혼을 못 하잖아. 쟤는 결혼을 하고. 아씨, 이거 지금 박제되면 안 되는데? 선우 형이 그랜저를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죠? 뭐 개소리야. 결혼해. 결혼을 하면 돼. 하지만 내 생각엔 네가 재현 씨가 참 착하고 괜찮으셔. 근데 재수 씨를 위해서라도 재현 씨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결혼 잘 생각해봐. 형을 보고도 그러냐. 형 맨날 맞고 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일시적으로 소리를 나지 않게 해놨으니까 고객님도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도 소음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차량을 IC 차량을 봤을 때 중고차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A급 훌륭한 차량 같아요. 거의 신차도의 컨디션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한동안 스트레스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테스트 운전을 해서 처음에 났던 그 소음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패밀카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차량의 고객님께서 하신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차량을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가 원하는 차량,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패밀카를 선정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발품도 파시고 또 인터넷도 여러 번 보시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놈이 딱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택시 차량이었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선뜻 이 차량을 선택하실 마음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나씩 훑어보고 무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테스트 운행도 진행해보고 그리고 또 차량을 올려서 하부 점검도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 차종과 아무리 비교를 해도 일반 차량이고 택시 보할 차량인데 이 차량이 더 마음에 드셨대요.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굿초이스. 제가 중고차 검수를 하면서 이런 놈은 만나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세요. 깨끗한 겉모습, 화려한 모습에 현혹돼서 무조건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여기 있어요. 뒷 도어를 열어주면 돼요. 이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뼈지? 이거 고객님 다시 드려야 되나? 국과수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가제트, 이거 국과수에 의뢰 좀 해봐. 성분 분석이 필요해. 성분 분석? 누가 봐도 치킨 아니야 이거. 미친놈. 성분 분석은 무슨. 에이, 이거 보니까 치킨 먹고 싶네. 오늘 여자친구랑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집에 나갈까?